어림잡아서 나이가 한 40 정도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물려받아서 가지고 나온 재능이라든가 DNA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이루어내는 성과들의 많은 부분이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고 나이 50이 돼서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재능이 없어서 이거는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40 이후에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조직에서 리더, 그게 한 팀의 팀장이든 혹은 조금 더 큰 뭐 본부의 본부장이든 리더가 된다는 거는 대충 한 40 정도쯤에 이제 찾아오는 일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태도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를 내는데, 성과를 내는데 꼭 필요한 게 물론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비유하자면 저는 씨앗인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꽃은 씨앗이 없을 경우에 당연히 꽃은 피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지는 않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아주 이쁜 꽃으로 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토양도 적절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저는 저런 내 안에 들어있는 저 능력을 꽃으로 활짝 피게끔 해주는 게 특히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무슨 삼성그룹에서 처음 나온 여성 임원이고 또 몇 년 후에는 부사장이고, 그래서 저 맨날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얼굴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제 이름은 아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거 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새아이의 엄마도 아니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저는 싱글입니다. 따라서 제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쏟아 부었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회사에 있었고 하여간 제 인생의 8화를 일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룬 성과들이 내가 열심히 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고비가 참 많았어요. 왜 없었겠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전인 30몇 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그 꼬맹이가, 아가씨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남자들 투성이의 그 사회에 들어가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소수민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뭐 하루에도 10번씩 그만두고 싶고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던지고 싶고, 그럴 때마다 제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준 선배들, 그리고 잘하면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해준 동료들이 제 곁에 있었구나 라는 걸 제가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보니까 미처 그거 모르는 후배들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그래서 그거는 참 좀 들여다볼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보다 특히 여자들이 더 힘을 기울여서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태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전에는 자기 혼자 잘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리더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서 그 덕분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뭐 30년 동안 별로 변했네 안 변했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소수민족이고,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할 때도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저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가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이런 이 글로벌한 행사 자리에 그러면 무조건 버텨라 이런 얘기인가? 네, 맞아요. 버텨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니까 대안 없다라고 하는 게 훌륭한 에너지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나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 그거 나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저를 견디게 하는 힘인데 왜 그런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이죠.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월남에 자원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쌀가마니 이렇게 드는. 저 친구가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저랬겠습니까? 나중에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가잖아요. 가장이에요. 가장이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광고를 이제 하면서 광고는 아주 대표적인 가불의 을 비즈니스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을 모시고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제 이름 걸고 했던 카피라이터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시절에 저는 을로 살지 않았어요. 저는 광고주 앞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이 되고 부문장이 되다 보니까 광고주 앞에 섰을 때 제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가 됐냐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제가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 남자 동기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네 참 남자들 비겁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보니까 그자들이 자기 혼자 먹고 살자고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를 인식하게 됐어요. 따라서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얘기도 많은데 이런 꾸리꾸리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물론 힘들게 워킹맘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가 온전히 책임지는 역할을 아직까지는 덜 해본 거에서 저런 견디는 힘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우리보다 훨씬 상황은 좋겠지만 거기도 하나 공통적인 거는 이 훌륭한 기업들에 어릴 때 똑똑한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 임원 레벨 가니까 그 여자들이 다 어디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여성들이 다 어디 갔나?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이 그런 정도 C레벨 정도가 가면 그 여성들의 남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게,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늘 해피하고 늘 즐거워요. 여러분 그러세요? 네. 오히려 즐거운 일은 잠깐, 어쩌면 참아야 될 일이 더 많을지 몰라. 나 이렇게까지 하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죠? 근데 그럴 때 참을 이유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다 그렇게 훌륭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럽고 치사할 때 버틸 이유가 없더라. 그러니까 많이 가더라. 떠나는 게 수월했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을 오래도록 한다는 거는 왜 오래도록 해야 하느냐 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오래 해야 잘해요. 그리고 잘하려면 오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어야 또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오래 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일 때, 생업이 될 때는 해가 나는 때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얘기를 하듯이 어제같이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나 혹은 비바람이 치거나 내가 일이 굉장히 잘 풀려서 사이클이 올라가거나 혹은 막 이렇게 꾸리꾸리하게 내려가거나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내려갈 때 그때 어떡할 거냐? 그때 흔들린다. 근데 흔들려서 나 이거 더 이상 안 되나 봐 이러고 돌아서면 그러면 퍼포먼스는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섰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안 그럴까요?
게다가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얼마 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간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 반응을 보이시는데, 다들 이게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제 나름으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가로축이 시간 혹은 노력이라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성과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나 운동을 할 거야도 좋고,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성과가 비례해서 나타난다면 그래프가 저렇게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일주일 할 만큼 일주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고, 한 달을 하면 한 달만큼의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 변화가 비록 더디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다 경험을 해봤지만 한 달을 영어 공부를 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엔 내가 이번 방학 때는 한번 해보겠어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구간이 길어지면 머릿속에 슬슬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씨, 이거 내가 해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데 이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지. 그러시죠? 그 시간에 딴 거 했는데 되시던가요? 딴 것도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1차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해서 조금 들려,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또 안 들리고 또 그냥 스테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해도 내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저 구간이 불확실성의 구간인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성과는 저 불확실성의 구간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과 같고, 저는 카피라이터니까 이런 거를 제가 카피로 보니까 저거는 우주의 테스트구나. 정말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싶어 하나? 의지가 단단해? 정말 절실해? 라는 거를 가려내려는, 이게 우주의 테스트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막 고민이야. 내가 지금 불확실성의 구간에 들어섰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아까 견디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렇게 막 흔들릴 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저거를 이겨내지? 어떻게 견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겪어봤고,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 재미와 의미가 필요한데, 특히 그 중에 저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학구적이거나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흔들릴 때 나 버텨야 돼, 이걸 넘어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가 사랑하는 힘, 하나가 질문하는 힘.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지?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서 자기 언어로 정의할 수 있으면 그게 그 일에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게다가 리더가 되면 한 사람일지 5명일지 10명일지 100명일지 알 수 없지만 자식 같은 팀원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본부장, 부문장이 돼서 이제 제 휘하에 제 후배들이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됐을 때, 하루에도 무슨 사고, 뭐 사건 사고 없는 날이 없고, 뭐 징징거리고,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난 애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을 썩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는데, 어쨌건 그런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자존감이 있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어렵고, 그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이 정의하는 그럴싸한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 찾은 가치, 내가 다른 데 도망 안 가고 이 일에
눌러있게 만드는 그 의미가 뭔지를 꼭 여러분의 언어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를 한 사람인데 광고는 흔히 서비스업이라고 칭해집니다. 저는 그거 되게 싫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라면 손님이, 제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부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마케팅 과제를 제 생각과 제 표현으로 해결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야 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을이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내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 일의 의미는 뭐고 나는 무슨 밸류를 이 세상에 내고 있지?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굳건하게 잡아주고 지켜주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참 뜻밖이죠. 퍼포먼스는 흔히 성과, 유능함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일 것 같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매우 다르죠. 그 저는 지금 그 퍼포먼스 얘기를 하면서 태도, 그것도 여러분 견뎌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통념이라는 거는 실은 세상이 대체로 받아들이는 생각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수용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통념은 대단히 얕아요. 그리고 허술합니다. 따라서 통념을 하나씩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쪽에는, 맨 안에는 겉에서 우리가 의뢰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 때는 알 수 없는 진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뜻밖에도 세상을 바꾸는 힘,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맨 안쪽에 있어요.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뭐 그렇겠지? 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제 화두는 지금 이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은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신용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라는 게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이유입니다. 겉에서 남들과 다 그냥 그러려니 할 때는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창조 시대고 남과 다른 생각이 돈을 만들고 가치를 만드는 세상입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하려면 그냥 그렇겠지? 라고 하는 그 바깥을, 껍데기를 하나씩 빼서 안쪽으로 묻고 들어가서 맨 안쪽에 진실에 닿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세상에서 제일 많은 직업이 뭐겠어요? 회사원, 그죠? 저는 기업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기업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하나하나가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죠? 이거하고 또 관련되는 얘기예요. 여성으로서 가진 특장점, 잠재력이 매우 많지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고 싶은 내용이, 내가 과연 신뢰받는 인간인가? 한 인간으로서, 여성이기 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인간인가? 라는 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사에서 무수히 많이 본 사례인데, 특히 여성 리더들하고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저 감정 컨트롤 문제예요. 그리고 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저게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업다운이 심한데 그거를 막 드러냅니다. 회사에서 우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나요? 제 자리에 와서도 제 방에 이 클리넥스가 오래 못 가는 게 그렇게들 와서 울고 가요. 근데 제 앞에서 우는 건 괜찮아요. 남자 상사들 앞에서 울면 이 남자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게다가 이 남자들은
여성들을 파트너로 일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멀리 갈 것 없이, 사람 누구나 물론 변덕이 있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렵지만 내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좀 유념을 하십사. 한 가지 좀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항온 동물입니다. 항온 동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체온은 아무리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대략 36.5도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본이죠. 그런데 이 피지컬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 항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후배들에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이 일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도 항상 비교적 이 진폭이 적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심해요. 우리 그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신뢰할 만합니까? 신뢰할 만해요? 그런데 이런 게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게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아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똑같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저런 딱지가 붙기가 딱 좋아요. 아우, 여자들은 저 변덕이 심하고 막 조울증이 있어. 여성들한테 저런 얘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저는 특히 자기의 감정 상태를 좀 한번 잘 들여다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시스템이 36.5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 여러분 우리 많이 겪잖아요. 상사가 아침에 뭐 싸우고 나왔나 봐. 이거 좋으세요?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자, 이제 제 얘기를 거의 마무리할 지점인데요. 또 하나 여성들에게 따라붙는 얘기가 저 팀워크하고 관련되는 얘기인데, 그런 지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저 스포츠 선수들이, 야구 선수는 그날 무슨 안타를 치고 그래서 승리 타점을 올리고 홈런을 치고, 또 축구 선수는 골을 넣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골을 넣어서 기뻐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골을 넣은 것보다, 제가 홈런을 친 것보다 저희 팀이 승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한번 앞으로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게 뭐예요? 야구든 축구든 이런 경기는 골프나 테니스처럼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지금까지, 아까 제가 그랬죠. 여자들 똑똑해. 그런데 따라붙는 말이, 저 혼자서는 잘해. 저쩌면 저 인식이,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남자들이 여성을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든 간에 동기는 중요치 않아요. 인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의 세상을 움직이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고 아직은 그들에게 힘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성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 똑똑해, 혼자서는 잘해. 그런데 리더란 뭐예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그리고 저 사람을 더 잘하게 하고,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뭉쳤을 때 셋 이상의 시너지를 내게끔 하는 게 리더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덕목이자 자질인데, 저 대목에 우리는 지금 부딪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30년 조직 생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함께는 더 잘해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시대가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 판이 뒤집어지고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지 않았던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지금 무대에 나와야 하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이유가 저기 있다. 그래서 때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다. 본격적인 리더가 되려면 그것이 저는 능력보다는 그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태도 문제인 것 같고, 태도하고 관련돼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견디는 힘. 근데 견디려면 불확실한 걸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내 언어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비바람이 불고 하기 싫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한 인간으로서 신뢰할 만한가?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정 문제,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문제. 이 문제를 나는 어떻지? 라는 거를 한번 여성만의 시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가 끝나시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 얘기하죠. 그거는 기업만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고, 저는 사람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 리더로 오래오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